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네, 오늘은 그 조건부 확률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이게 실생활에서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의외로 학생들 중에 이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조건부 확률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냥 확률 그리면은 뭐 그냥 확률이죠, 그거는.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조건 하에 어떤 게 일어날 확률 이런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A가 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뭐 이렇게 써요. P는 이제 probability, 영어로 이제 그 확률이 probability거든요. PROBABITY. 그래서 그것의 초자 P를 씁니다. 보통 P 또는 PR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PB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의 확률인데 A라는 조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령 뭐 probability of B with condition A, under condition A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요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확률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시는 게 B 이렇게 A 썼잖아요. 요게 A분의 B라고 생각하면 되죠. PA분의, 그죠? PA분의 PA 교집합 B. 그러니까 PA 교집합 B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네. 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많이 보통 흔히 하는 예가 이제 이건데, 어떤 동아리 60명이 있습니다. 자, 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학생이 40명이에요. 남학생이 40명이고, 또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이 또 10명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60명이고, 그 중에, 남학생이 40명, 또 안경 낀 학생이 10명,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 60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만큼이 남자예요. 남자가 토탈 40명. 그 중에 10명이 안경을 썼어요. 여기 10명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전체 60명 중에 남자가 40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10명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제 문제가, 자, 동아리 학생 중에서 한 명 뽑을 때 그게 남자의 확률. 네.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6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남자를 뽑는 사건. 그거를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면 6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안경 쓴 학생을 뽑는 사건. B가 안경 쓴 학생 뽑는 거고 A는 남학생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이 A하고 B가 다 60명 중에 한 명 뽑을 때인 거죠. 60명 중에 한 명 뽑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동아리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게 남학생의 확률. 그러면 동아리 학생 전체 중에 한 명 뽑을 때 남자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사건 A가 되는 거죠. PA. 그러면 이제 PA는 어떻게 되냐면, PA는, 60명 중에 한 명 뽑으니까 60분의 1인 거죠. 아니, 60명 중에 남학생이 40명 있는 거죠. 그래서 PA는 60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B를 생각해 보죠, B. B는 남학생이 뽑혔을 때, 그죠? 하는데 남학생이 뽑혔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뽑힐 수도 있고 여자가 뽑힐 수도 있는데 일단 남자가 뽑혔다는 가정하에 그 학생이
안경 쓰는 그 확률이죠. 그죠? 근데 안경 쓰는 확률은 A란 말이에요. A. 그죠? A. 근데 여기서, B죠, B. 근데 여기서 B라고 하는 거는 남학생 중에서 뽑았을 때 안경 쓴 사건이 아니에요. 60명 중에 뽑았을 때 안경 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조건 하에, 그죠? 남학생을 뽑았다는 조건 하에, A라는 조건 하에 B일 확률인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조건 하에, 남학생을 뽑았다는 조건 하에, 그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일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하는 확률은 BA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제로 이 확률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 확률은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네. 계산해 보시면은 A라는 조건에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요거는 남자 중에서 안경 쓴 학생, 남자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쓴 그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남학생이 뽑혔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쓸 확률이나 남자 중에서만 뽑아요. 남자 중에서 뽑는데 그게 안경 쓴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남자가 몇 명이냐 하면 그게 다 알고 있으니까 남자는 40명. 그 중에 10명 있죠. 4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여기 뭐가 되냐면 P 오브 A분의 P A 교집합 B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PA라고 하는 거는, 남학생이 뽑힐 확률, 여기 계산해 놨죠? 아까 60분의 40.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뭐냐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또 안경 쓴 학생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이고 안경 쓴 학생은 1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60명 중에 몇 명이냐면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분의 10. 요거 계산하면, 요거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약분되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40분의 10.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네.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옆집에, 이제 이사 왔어요. 어제 이사 왔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옆집 아줌마가, 딸하고 나오는 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옆집에 사는 누구입니다. 서로 인사를 했겠죠. 그래서 막 인사하고 나니까 그 아줌마가 이제 보니까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애가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 애가 딸일 확률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자, 아줌마가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애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죠? 애가 딸일 확률. 이게 그냥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 아니야? 그럼 틀려요. 2분의 1 아니야? 그럼 틀려요. 그죠? 다 2분의 1,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2분의 1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딸이 이미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이미 있다는 가정하에 애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네. 이상하죠?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애가 둘인 경우에 첫째하고 둘째의 남녀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들인 경우, 아들, 딸인 경우, 딸, 아들인 경우, 딸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올 확률은 다 똑같아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들인 경우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딸이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들인 경우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거예요. 아들, 딸하고 딸, 아들하고 딸, 딸. 요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그죠? 이 세 가지 경우, 요 세 가지만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나머지 한 애도 딸인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요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한 애도 딸인 경우는 요거 한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조건 확률. 신기하죠?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거 대부분 물어보면 2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조건 확률이니까. 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조건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 조건 확률의 공식, 요 공식을 연습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확률 공식을 이용한 풀인데요. 자, 지금까지 상황은 아주머니에게 자녀가 둘이 있다. 자,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딸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도 딸일 확률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자, 각각 사건 A하고 B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A는 두 명 중 딸이 적어도 한 명 있다. 두 명 중 한 명은 딸이다라는 게 사건 A고, 그 다음에 사건 B는 뭐냐면 두 명 다 딸이다. 이렇게. 그러면 구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한 명이 딸이라는 가정하에, 요 사건 A죠. 그죠? A라는 가정하에 자녀 두 명이 모두 딸일 확률. 그건 사건 B죠. 그죠? 그래서 확률을 나타내면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사건은 두 명 중 한 명이 딸이다 하는 거고, 사건 B는 두 명 다 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계산해 보면 돼요. PA 계산하고, 그 다음에 PA, 50합비 계산하면은, PA는, 두 명 중 딸이 한 명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니까. 그죠? 적어도 한 명이 딸일 확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잖아요. 4분의 3. B는 뭐냐 하면, 둘 다 모두 딸일 확률. 그죠? 둘 다 모두 딸일 확률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는 두 명 중 한 명이 딸이고, B는 두 명 중 모두 딸이고, 그럼 그거는 B하고 똑같아서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 그래서 4분의 3분의 4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1. 됐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또 질문. 예. 자, 옆집 아줌마가 이 문제에서는 애가 하나 더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했어요. 이 애가 큰 애고 동생이 한 명 더 있다 그러면은 그 애가 딸일 확률은 얼마냐? 그거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하나 더 있다고 할 때 그게 애가 딸일 확률은 3분의 1인데 동생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애가 딸일 확률이 얼마냐 하면 그거는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자, 애가 둘이 있을 경우에 가는 경우가 네 가지라 그랬죠.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딸, 아들, 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인데, 자, 일단 딸이 하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생기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큰애가 딸인 거예요. 그죠? 큰애가 딸이니까 이거는 큰애가 아들인 경우니까 이 경우도 제외되는 거죠. 그럼 큰애가 딸인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예요. 그죠? 요 두 가지 중에, 둘째도 딸인 경우는 요거, 두 가지 중에 요거 하나죠. 그래서 2분의 1인 겁니다. 그때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애가 딸일 확률, 이거하고, 동생이 있는데 그 애가 딸일 확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다른 정보예요. 그죠? 동생이 하나 더 있다 하는 거하고, 애가 둘 있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부 확률을, 활용해서, 예제 어떻게 푸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재밌죠? 네.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건부 확률의 뜻과 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했는데 설명 들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쉬워지셨나 모르겠네요. 네. 쉽죠? 조건부 확률 쉽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